자, 한번 가보자, 형님들. 야, 배당이 벌써 떨어졌네, LG하고 키움. 그죠? 자, 일단은, LG하고 키움이다. 일단 플러컷하고 오늘 요키씨가 나와요. 자, 플러컷. 정규 시즌의 상대전에 어땠을까? 이 첫 등판에서는, 사실 올해 이 국내 리그에 와가지고, 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용병이죠, 그죠? 그리고 올 시즌 상대전이 4차례 있었는데 정말 좋아요. 첫 대면에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공략 범위가 있었고 상대 어떤 타자의 공략 범위가 있었고 5이닝 6실점, 자책점 4점 요 기록을 거뒀는데 그 이후에 6월달, 8월달 이 세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7이닝 1실점 6, 7이닝 0에서 1, 2 내외의 경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좋죠. 그 상대전의 어떤 강점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이제 플러크가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키씨는 물론 요키씨도 전부 다 호투 비율이에요. 근데 실전 범위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한 6, 7이닝 어쨌든 이 두 친구는 6, 7이닝 0에서 2실점 내외의 경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다. 다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전도 그렇고 실전 범위가 좀 더 있었던 쪽은 요키씨였고 반면 플러컷은 진짜 0에서 진짜 짬을 투고 했어요. 그중에 어떤 표면적인 내용, 삼진 비율 이런 모든 범위가 둘 다 좋아요. 근데 좀 더 기복적인 면, 실전 범위가 더 있고 집중타를 맞아 나가고 이런 내용은 좀 요키씨가 좀 더 불안하다. 호투 비율도 높은 친구지만 부침이 있었던 비율도 제법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플러컷은 진짜 꾸준하죠. 어지간해서는 거의 6, 7이닝 0에서 2실점 내외의 경기를 해줬습니다. 이때까지. 분명히 안정감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플러컷이고, 그리고 요키씨는 이틀 전에 어쨌든 시리즈 5차전에 불펜을 좀 소화했었죠. 물론 그 내용이 오늘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일단은 선수 개개인의 어떤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낯선 어쨌든 루틴이잖아. 불펜을 좀 소화했었고 그러다가 또 선발로 나온 게 정규 시즌에서는 보기 드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실책 이게 조금 발목을 잡았던 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어저께 빠따나 이런 거는 전혀 밀림감 없었어요. 홈런은 한 개 더 나왔고. 그래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쪽은 좀 LG 아니었나.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투타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쪽은 분명히 LG예요. 그리고 키움은 이 앞서 이 포스트 시즌을 거치는 구간, KT전, 이런 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펜의 어떤 불안 요소는 항상 안고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키씨, 일단은, 좀 실전 범위가 있고 좀 더 안정감은 좀 플러컷 아닐까. 그런 면을 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요소는 좀 더 LG에 있지 않나. 오노바는 6.5점이던데 좀 씨발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는 굳이 내가 언급하면 오히려 형님들한테 민폐 될까봐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릭스하고 야쿠다. 오릭스하고 야쿠고, 자, 이 두 선수는 작년에도 사실 맞붙었어. 맞붙어가지고 사실 둘 다 호투 비율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다카시 같은 경우 9이닝 완봉을 거뒀습니다. 오릭스전에 작년에. 반면에 이 미야기는 물론 잘했어요. 7이닝 1실점 패전은 됐지만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 오늘도 작년에 어떤 뉘앙스로 따지면 진짜 투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인 어떤 기록적인 면을 보면 둘 다 기복은 조금 있어요. 물론 호투 비율이 더 높은 친구들이지만 그리고 삼진 비율 이런 일단은 미야기는 커맨드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집중타가 나하고 실전 범위가 커버리는 경기도 분명히 좀 보여준다는 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보다 좀 매치업 자체는 나는 둘 다 비슷하다고 봐요. 이 두 선수의 어떤 매치업을 봤을 때. 그래도 좀만 더 안정감은 좀 다카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전에 작년에 좋은 뉘앙스, 둘 다 붙어가지고, 이 교류전 아니면 만나기 힘들잖아. 그죠? 어쨌든 그 당시에도 9이닝 완봉을 기록했던 다카시. 그 포스트 시즌은 둘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빠따는 안 밀려요. 오릭스도 어쨌든 2차전 다 잡았던 경기를 9회 말에 실점을 하고 물을 깠는데 뭐 어쨌든 요 경기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주력으로 안고 가기는 조금 힘든 매치업 아닐까. 그래도 좀 야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 사실 빠따에서 안 밀려요. 오히려 뭐 홈런을 뭐 확실히 뭐 야구가 한 방이 있다는 거. 앞선 경기도 사실 한 방으로 어쨌든 결과를 좀 무로 돌리는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이 일단은 좀 근사하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노바는 씨발 못 가겠어요 솔직하게. 작년에 어떤 뉘앙스 그리고 원더는 못 가겠다. 오노바는 못 가겠다 진짜. 이건 언급 안 하는 게 맞겠다. 알겠죠? 자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그대 일단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요. 자, 업 좀 늘려주세요. 만들어 왔어요. 자, SK하고 모비스다. 자, 일단은 뭐 농구 같은 경우는 뭐 또 얘기하지만 일단은 뭐 팀 데이터적인 부분, 누적된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좀 팀 데이터를 좀 보고 좀 선택 범위를 많이 주는데 일단은 뭐 누적된 부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뭐 팀 데이터적으로 뭐 높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 SK하고 모비스인데 일단 해줄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좀 부진한 내용 보이면 확실히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크더라고. 일단은 초반에 어쨌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우석이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데 앞선 경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 론제이가 어쨌든 좀 기준이 되더라고 여기는 우석이하고 론제이. 그리고 럭스하고 프림이란 이 두 친구 물론 둘 중 누가 아직 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어쨌든 20분씩 나눠서 뛰더라고. 그 속에 어떤 경쟁력은 뭐 매 경기 다 미치는 영향은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용병의 어떤 역할도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모비스다. 그리고 뭐 함지훈도 앞선 경기는 좀 좋았습니다. 물론 뭐 또 여기도 좀 시간이 제한적인 게 좀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김국찬이나 뭐 서명진은 아직 지금 폼이 안 올라온 것 같아. 이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뭐 시간도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이 팀은 뭐 론제이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우석이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녹스하고 프림이란 이 두 친구 어쨌든 뭐 20분씩 나눠 뛰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못하더라도 디펜스 범위나 높이의 어떤 경쟁력에서는 좀 보여줘야 된다.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보다는 어쨌든 요런 내용이고. 자, SK 지금 안 좋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준영이가 없으니까 일단 원희하고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선정이잖아. 둘 중에 하나가 좀 삐끗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돼.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돼. 뭐 어쨌든 둘 다 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둘 다 뭐 잘해줘요 사실. 기준이 되고. 근데 일단은 이 최준영이가 없다는 거, 거기서 이제 손창용하고 최부경 이 두 친구가
좀 어쨌든 그 자리를 메꾸는 어떤 내용이 일단 못 메꾼다. 둘 다 굉장히 부진해요. 좀 해줘야 되는데, 역할이 좀 돼줘야 되는데,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좀 최준용의 어떤 빈자리가 조금 느껴집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요 경기는, 일단 뭐 기준점도 뭐 적지는 않죠. 기준점 2.5점인가 그렇죠. 저는 일단 SK가 완전치가 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어, 어, 정말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모비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2배당짜리, 그러니까 좀 기준점이 2.5면 거의 대부분 역배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그죠? 어저께도 그랬고, 어저께도 우리가 뭐 창원 쪽으로 갔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누구였어? 삼성하고 또 누구야? 동부였나? 그죠? 전부 2배당이었어. 그것도 기준점 2.5점이었고. 그죠? 그런 결과적인 게 나오더라고. 그 오늘 경기도 좀 일단은 뭐 내용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는 어떤 뉘앙스는 좀 모비스가 좀 더 경쟁력은 있다. 그러니까 원이나 성냥이가 못 해주면 이거는 그냥 해줄 애가 없다 솔직하게. 뭐 요소 있잖아요. 뭐 허일영도 좀 해주고 뭐 요런 부분 리온 윌리엄스는 뭐 써보니까 거의 뭐 비중 자체가 원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의 뭐 한 7분 정도 뛰나. 그래도 뭐 그 속에 내용이 좀 불편하다. 알겠죠? 야, 요 경기는 진짜 어렵겠다. 이 KCC가 워낙, 원체 KCC가 기복이 심하니까 애들이. 일단은 뭐 여기도 기준이 뭐 허웅하고, 라그나, 그리고 눈에 띄는 애가 최근 두 경기에서 이근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최근 두 경기에서 좋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경기는 좀 부진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없었고, 좀 무득의 내용. 한 16분, 17분 소화했었나?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본연의 역할이 되는, 아니, 그 기대 이상의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을 좀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사실 또 KCC가 좀 가져갔잖아. 근데 라그나하고 호응이 기복적이면 특히 라그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해줘야지 좋아요. 딱 꼭 보면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라그나가 기복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해요. 진짜 실적으로 보면. 근데 라그나가 좀 제 몫을 해주는 내용, 요 내용이 좀 만들어지면 거의 뭐 결과가 좀 가져가는 경기, 요런 경기를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기준이 되는 친구들은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승현도 앞선 경기는 또 못했어요. 사실 컵데이도 부진했고, 이 전에 경기가 승현이가 잘해줬습니다. 그때는 호응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었고, 라그나하고. 이런 면을 좀 보여줬는데, 이 정창영이나, 그 다음에 뭐, 제퍼슨도 뭐, 이제 서브지만, 뭐, 아직까지 뭐 좀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메인은 뭐, 라그나니까. 어쨌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에 또 정성희가 못 해줬더라고. 여기도 진짜, 이 앞에 모비스처럼, 어쨌든 기준이 되는 정성희는 무조건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정현이가 컵 대회하고 사실 개막전하고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앞선 경기가 또 좋지 못했더라고. 그리고 용병, 로슨, 얘도 좀 나쁘지는 않더라. 일단은, 지금 보여주는 뉘앙스가 그렇게 결코 나쁘지는 않더라.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요 경기는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KCC, 기복이 너무 시작하니까, 어쨌든, 라그나하고, 호응은 좀 기본은 해줘야 된다. 일단은 여기도 뭐 기본적인 어떤 야투율이나 팀 데이터 높이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언급하지만 한 10경기, 열 몇 경기 한 바퀴 돌고 또 맞대결 내용이 있고 이런 1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팀 데이터적인 범위를 참고해가지고 한번 선택 범위 주면 좀 더 접근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뭐 상대전이 있거나 객관적 상대성을 볼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역량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되는 친구들의 하락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좀 하는 거라서 사실 좀 어렵다. 어려운데 어쨌든 요 경기는 참 위에 배당하고 똑같죠. 예, 똑같은데 이 경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KCC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기복이 심한 쪽은 분명히 KCC인 것 같아요. 근데도 얘네들의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이
터진다면 좀 KCC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재하고 삼성하재하고 캐피탈이죠. 자, 여기 일단은 뭐 작년에 뎁스에서 일단은 뭐 용병들이 일단 좀 바뀌었고, 삼성화재는 어쨌든 뭐 원픽으로 일단은 데리고 온 애가 이크 바릴이라는 친구야. 이크 바릴이라는 친구인데 일단은 뭐 보여준 뉘앙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1픽으로 이제 좀 삼성 쪽으로 영입이 됐고 기대치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국내 자원들의 어떤 경쟁력 뭐 요번에 뭐 또 누구야 이 한경민 같은 경우는 국대에도 차출되고 어쨌든 뭐 누구야 저 배장호나 그리고 저 이 한경민이나 어쨌든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 경쟁력이 국내 오늘 보면 정강인하고 허수봉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센터 나인에서도 어쨌든 최민호가 기준이 되겠고 그죠. 박상하나 어쨌든 뭐 여기는 입맛대로 또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카드에서 하현용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뭐 기사 대부분 보니까 트레이드를 와 과감하게 했더라고. 어쨌든 하현용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작년에도 우리 카드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뭐 해설위원 하다가 뭐 이상호 감독 또 왔더라고 삼성화재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력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단 용병의 어떤 매치업으로 따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자원들의 어떤 객관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형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이 개막전 일단은 좀 형태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좀 뭐 아직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단 국내 자원들 객관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현대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김선호고 뭐 작년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어요. 형캐는 있고 또 이 까메오라는 친구가 이제 용병으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나이가 좀 제법 있더라고. 또 뭐 어떤 내용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경기 요거 한번 보려고 경기 안 그래도 용병들은 얼마나 좀 잘 뛰는가. 그래서 요 경기는 일단 좀 형캐로 좀 생각해요. 하고 그 다음에 훈구하고 페퍼인데 참, 요 경기 일단 2.5, 이거는 난 잘 안 가거든, 이런 경기는. 그니까 요 경기는 잘 안 가는데, 일단은 뭐, 훈고 뭐, 연경기가 일단 돌아왔다는 거, 기존에 어떤, 이미연하고, 김미연하고, 이렇게 좀 포함될 거고, 용병도 일단은 좀 봐야 돼. 용병도 봐야 되지만, 페퍼 같은 경우, 일단은 작년에 뭐, 인삼에 있었던 이 엘레나를 또 영입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참 어떤 내용 보일까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페퍼가 컵 때 치른 과정들이 전부 20점 범위가 있었던 경기가 없어. 거의 10몇 점. 그러니까 세트별로 차이가 좀 크더라고. 물론 흥국도 그런 면은 좀 있긴 한데 분명히 좀 더 고득이 나오고 어쨌든 20점대 승부를 좀 이루는 과정이 좀 더 있었던 쪽은 분명히 흥국이다. 그리고 뭐 페퍼도 용병은 어쨌든 뭐 꼴찌 팀이니까 1픽이 되고 원픽이 돼. 일단 1픽이 되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이름 뭐고 리아 뭐고 리안가 리안이든가 어쨌든 이 친구를 영입했는데 이 친구도 봐야지. 첫 선을 보이는데 그리고 뭐 한비나 뭐 기존 자원들 요런 내용이고 어쨌든 페퍼는 작년에 보여준 뉘앙스가 좀 좋지 못해. 항상 1세트는 좋았어. 항상 1세트는 좋았던 페퍼입니다. 거의 보면 뭐 페퍼를 만나는 팀은 거의 기준점이 2.5였죠. 그나마 뭐 IBK나 흥국이나 한 번씩 만나면 뭐 1.5 핸디 주고. 어쨌든 요 경기 일단은 흥국이 작년보다는 좀 좋은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경이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요 경기 일단은 안 가든가 아니면 좀 간다면 뭐 흥국 가야지. 2.5 그죠? 뭐 언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언더도. 근데 언더와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간다면 뭐 흥국하고 아니면 뭐 땡치우는 거 해야지. 알겠죠? 이거는 뭐 별로 가고 싶지는 않다. 아시겠죠? 일단 데이터 좀 보내드릴게요.
음, 법 좀 늘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한 세트 극복한다면 페퍼가 극복한다면 이거는 뭐 바로 오바지. 그 의미가 없지.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쪽지로 받아요 하루에. 그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 일단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잘치하고 첼시다. 참 이게 일단 잘치가 디펜스 범위가 훌륭하죠. 실적으로 두 팀 맞대결 1대1이었어요. 물론 뭐 첼시가 공세 속에 6대4 경기를 했습니다. 우세속 경기를 했고 현 시점에 일단 두 팀이 뭐 승점 1점 차로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밑에 이 팀들하고 일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조는 진짜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5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일단 첼시하고 잘츠 일단 유리한 조건 속에 잘츠는 어쨌든 이 경기 승점을 가져가는 경기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저 밑에 지금 뭐 자그레브하고 일단은 뭐 밀란 같은 경우도 4점이에요. 여기는 진짜 물고 물리는 어떤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잘츠는 분명히 좋은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가까운 예로 뭐 밀란 같은 경우도 홈콜에서 비겼던가 그죠? 그 속의 내용이 결코 밀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좀 더 자그레브전은 좀 팽팽함 속에 우세속 경기를 했던 홈어웨이로 치러진 구간에서 어쨌든 승점 4점을 가져갔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잘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경기 분명히 우세속 경기는 첼시가 이루어지는데 첼시 같은 경우 봐봐. 반대로 첼시 원정 기준의 자그레브 원정 이때가 개막전이었잖아. 이때 어땠어요? 졌죠. 1대0으로 졌습니다. 이 자그레브하고 잘츠가 성향이 비슷해. 어쨌든 여기에서의 좀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밀린다고. 분명히 오늘도 디펜스 범위를 보여줄 거예요. 잘츠는. 그래서 첼시는 박아야 되겠지. 근데 리그 경기도 그렇고 첼시가 수치는 높고 점유는 항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못 얻는 경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뭐 유럽 대항전도 분명히 자그레브전도 그랬고 리그에서도 그랬고 항상 우위속 경기를 하잖아. 하는데 어쨌든 골이 안 나온다. 일단은 오늘 누수 여부는 거의 없어요. 일단은 뭐 디펜스에서는 일단은 뭐 클로바리도 일단은 좀 안 보이고 포파나 일단은 좀 빠져 있고 물론 뭐 이 누구야 찰로바가 앞에도 경기에 실바하고 둘이 조합이 나왔어요. 뭐 측면에는 뭐 아스필리쿠에타나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리스 제임스가 없긴 한데 이 부분도 대체 가능한 범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방은 앞에 리그에서는 오바메양이 나왔잖아. 브로자가 일단은 뭐 서브로 들어갔고 일단 원탑의 느낌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 클럽이 있을 때 이 존마니들을 전방에 올릴 것인지 이래 전방에 올릴 뿐은 일단은 마운트는 공리 자리에 섰고 항상 하베르츠가 센터 중간에 서더라고 뭐 가짜 9번의 어떤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스털링이라든지 요런 내용을 보였다고. 오늘은 뭐 어떤 내용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베르츠가 나온다면 측면으로 돌리는 건 마운트고 공미 자리에 그리고 반대쪽에는 스털링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시치하고 뭐 지엔느도 일단은 뭐 이선 장안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들에서는 최근에 치크가 잘 나오죠. 앞에 경기도 치크가 나왔는데 일단 코바치치 뭐 조르징유 그 다음에 뭐 치크나 뭐 요렇게 깡대가 지금 없어요. 깡대가 그죠? 좀 요런 내용이고 수비는 일단 아까 언급했던 대로 앞에도 경기도를 보면 좌우에는 어쨌든 벤치에라고
아스필리쿠에타, 그 다음에 센터에는 어쨌든 뭐 찰로바하고 실바가 내세우더라. 첼시는 어쨌든 이 경기 중요해요. 입장에서도. 여기서 삐끗하면 잘못하다가 좋대요. 일단은 마지막 경기가 누구였노? 일정상 마지막 경기가, 자그레브인가 그럴게야. 자그레브네요. 좀 더 유리한 관점은 있는데, 일단은, 요 경기, 일단은, 저는 무라는 수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무라는 수치. 그리고 첼시가 이기더라도 한 점차 범위. 그리고 자일츠가 좀 눈에 띄는 게, 누수 여부가 좀 있더라고. 뭐, 어저께도 소개했지만, 사실 뭐, 개개인했던, 거의 대부분 두포잡이에요. 근데 이 팀에 좀 기준이 되고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조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도 뭐 포르투갈 출신 우리가 흔히 아는 리버풀의 조타 이름도 동명이인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더라고. 그리고 뎁스에 포함되어 있던 이 주력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좀 일단 디펜스 범위에서 조금 빠져 있더라고. 근데 뭐 대체 가능한 범위는 보여주더라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언제 안 나오고 나왔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일치가 어쨌든 좀 결과를 냈다는 거. 그 누수 여부가 있더라도 뭐 경기력에서는 큰 지대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보이더라. 알겠죠? 요 경기는 무나 햄무라는 수치. 그래서 이거 첼시를 일반승으로 끄잡아 가기에는 배당 대비 솔직히 첼시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뉘앙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 경기 우세속 경기를 분명히 첼시가 합니다. 이거는 내가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수치 대비 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문제다. 일단 오바메양도 지금 그 골을 데뷔전에, 그러니까 첼시 데뷔전에서 골 넣고 안 넣은 걸 못 넣은 걸로 기억하거든. 그 오늘 오바메양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은 원탑의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포토 감독하고 투엘은 또 틀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원탑의 느낌도 없었어. 브로자는 있었지만 안 썼다. 그러니까 존 마니들 전방에 하베르츠, 마운트, 항상 스털링 이렇게 조합을 냈는데, 이런 내용 나오는 것보다는 포터는 또 포터 나름대로 어떤 원탑의 기준이 되는 친구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브라이턴에서도 사실 뭐 지금은 뭐 에버턴을 떠났지만 무페이를 항상 고정적으로 원탑의 느낌은 꽂아 넣었거든. 그래서 오바메양 아니면 브로자. 근데 일단 브로자보다는 일단 오바메양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은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무라는 수치, 햄무라는 수치, 이거 근사치 않을까?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비하고 코펜하겐이다. 일단 코펜하겐의 뉘앙스, 일단 두 팀 맞대결이 0대 0이었어요. 자, 이 두 팀은 뭐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토너먼트 전에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거의 뭐 힘들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경쟁하는 이유는 어쨌든 유로파 조 3위를 해가지고 유로파에 진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매치업은 중요하겠죠. 그래도 나름. 그러니까 세비야가 눈에 띄는 게 일단 반등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근데 여전히 디펜스 범위는 좋지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초반에는 좀 안 좋았거든. 근데 이제 뭐 카를로스도 떠나고 쿤데도 바르셀로나 떠나고, 그래서 뭐 아쿠나도 좀 부상이더라고. 그리고 몇몇 작년 같은 경우 벤치 멤버들, 요런 애들이 어쨌든 기준이 돼갖고 오늘도 라인업에 구성할 거다. 그래, 직전 경기 레알 원정에서도 잘 버티다가, 그죠? 끝 무렵에 10분 남기고, 2점슛 막아가지고 3대1로 졌는데, 그 전에 뭐 비아네알이고, 빌바오고, 또 누구였노? 뭐, 베티스였나? 누구였노? 어쨌든 이런 좀 비슷한 레벨의 어떤 팀들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좀 팽팽함 속에 아니면 혹은 우세속 경기, 그런 가운데 좀 무라는 수치,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경기를 좀 보여줬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세비야가 반대된 내용을 좀 보였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감독이 바뀌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은 좀 있고요. 코펜하겐, 일단 코펜하겐은 리그에서도 경쟁력은 떨어져 있어요. 리그의 성적도 안 좋더라고. 가까운 예로 직전 경기 홈콜에 맨시와 무승부를 거둬가지고 1점을 얻었죠. 그 유일하게 승점 얻었던 팀이 또 세비야였어요. 홈콜에서. 근데 물론 뭐 0대 0이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세비야가 6대 4 경기를 했어요. 우세속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시즌은 사실 상대 퇴장이었던 변수가 좀 일찍 찾아왔었고, 이 경기에서는 또 홀란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기 속에 했는데, 이 경기도 정황상 일단 세비야가 우세속 경기를 할 것 같다. 근데 세비야가 득점의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치 대비 골이 안 나오는 팀이야. 기본적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라멜라야. 석점. 좀 뭐 전방에 엔네실이라든지 빈센트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영입된 돌베르하고 골이 거의 뭐 비중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라멜라가 지금 팀의 에이스야.
자, 어쨌든 세비야도 누수 여부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아쿠냐가 좀 없더라고. 요 부분. 그다음에 미들은 좋아요. 일단은 뭐 이스코도 있고 공격 이선 어떤 역할이 되는 친구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전방에는 빈센트 엔네실이 뭐 돌베르 입맛대로 있어요. 그리고 미들에는 일단 고메즈나 그다음에 뭐 라카젠트 라카젠트란다. 씨. 라키티시나 그 다음에 저 고메즈 그 다음에 페르난도가 없었나 페르난도 없었네 앞에 경기도 그리고 뭐 델란이라든지 입맛대로 여기도 있어. 그래서 완전체의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그 다음에 코펜하겐 뭐 거의 대부분 독보잡이에요. 따로 언급되는 친구들은 없고 누수 여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리그의 경쟁력도 좀 떨어져 있고 좋지는 못하더라고. 어쨌든 이 경기 세비야 쪽으로 보는데 이 경기는 와 좀 세비야 쪽으로 봐요. 반등된 내용 나왔고 홈콜이고 우세소 경기를 해왔고 문제는 골이 수치 대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내용. 그리고 코펜이 일단은 뭐 상대전 버텼다. 근데 원정에서의 어떤 밸런스 무너지는 경향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헨승이냐 햄모 요 싸움인데 참 씨발 존나 불편하다. 헨승이냐 햄모 요 내용 아닐까. 아시겠죠? 자, 자그레브하고 밀란이다. 참, 요 경기도 어설프다, 이 경기도. 일단 자그레브가 뭐 앞서 언급했던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는 잘치하고 성향이 똑같아요. 물론 뭐 두 팀 잘치하고 자그레브가 뭐 맞대결이 1승 1무로 밀렸습니다. 물론 홈콜에서는 팽팽한 경기를 했고요. 원정에서는 다소 밀리는 형국의 자그레브였어요. 일단 홈콜의 강점이 있는 자그레브다. 특히 홈콜에서 1차전 첼시를 잡았죠. 1대0으로 잡았잖아. 근데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일단 여기도 디펜스가 좋아요. 자그레브가 지킬 줄 안다는 겁니다. 버틸 줄 안다는 겁니다. 밀란은 이제 똥조차 이 지금 두 팀은 일단 요 조는 잘치하고 첼시 진짜 승점차가 딱 한 경기 차이란 말이야. 이 둘이 4점이고 저 위에 팀은 7점이라고. 저 잘치가 6점이었나? 그 내용이야. 6점이고. 한 경기 차이라고. 끝까지 가봐야 돼. 가봐야지 순위가 결정이 된다. 자, 어쨌든 이겨야 되는 조건이에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 어쨌든 이 경기의 어떤 집중도는 분명히 두 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AC밀란 같은 경우는 앞서 몬차한테 4대1로 이겼죠. 이때도 노테이션 범위를 좀 줬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노테이션 멤버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에 경기 보니까 전방에 내양하고 지루를 좀 쉬게 하고 그러니까 전방에 레비치하고 오리기를 넣었더라고. 그런데도 결과를 만들었어. 그 오늘 경기에 일단은 수비가 불안해요. 기존에 칼라브리아가 좀 빠지고 토모리가 오늘 징계 사유로 못 나온다. 그 다음에 칼루루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뭔데 올 시즌 기준으로 좀 투입이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뭐 데스트도 일단은 바르셀로나에 데리고 왔고 오늘 측면에 그 다음에 뭐 테오 에르난데스하고 이 둘이는 뭐 고정이라고 봐야죠. 측면에는. 일단 센터 조합이 그러는데 일단은 키에르가 있어요. 덴마크 국대 이 주장이죠. 어쨌든 키에르. 칼라브리아가 없으니까 와 토모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디펜스 범위가 조금 거시기해요. 그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일단 디아즈가 없네 또. 디아즈가 또 없어. 앞에 경기에 멀티골 넣거든. 바로 부상이네. 오늘 못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레마커스도 일단은 없잖아. 그러니까 누수가 좀 제법 있는 밀라이다. 전방에 느낌 미들에서도 일단은 미들에서는 뭐 아들이 나올 거고 아들이도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항의조 동료였던 보르도에서 이 친구도 영향 좋아. 공미의 역할은 됩니다. 이 친구가 아마 설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뭐 토날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포베가나 요렇게 아마 조합은 구성은 될 겁니다. 근데 완전체는 안 된다는 거. 디펜스하고 미들에서는 요 내용이 좀 불안 요소인데 그 전방에는 레앙하고 오늘 막 나온다. 레앙하고 레비치도 어쨌든 골을 넣고 레비치도 폼은 좀 있으니까 뭐 서브로 들어가든 어쨌든 예의치 않을 때 분명히 쪼커로 투입될 가능성은 높다. 오리기보다는 레비치 그다음 메시아스도 일단 돌아왔더라고. 요 내용이고 참 요 경기 뚫어내야 된다. 밀란이 어쨌든 자그레브의 디펜스 범위는 훌륭했고 분명히 첼시전의 뉘앙스는 좋았다. 그 당시에 또 첼시도 완전체였다고. 그걸 버텨냈어. 그리고 6대4 그냥 점유만 뺏겼지 수치적으로 높았어요. 자그레브가 또. 그러니까 이 경기도
저 첼시하고 좀 뉘앙스가 비슷해. 왜 성향 자체가 둘 다 잘 차고 자그레브 더군다나 똑같은 홈콜 기준이고 둘 다 디펜스 범위가 훌륭하다는 거 지킬 줄 안다는 거. 그래서 이 경기가 밸런스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밀란도 좀 누수 여부 생각했을 때 참 이것도 무라는 수치는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없지만 그래도 좀 밀란이 좀 더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팀 맞대결에서 3대1이었고 차이를 좀 보여줬던 밀란이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무라는 수치, 햄무 여기도 여기에 어떤 근사치 결과적인 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사치는 무, 햄무 요 사이 요 근사치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셀틱하고 샤크타르다. 자 셀틱 지금 조 꼴찌예요. 꼴찌인데 물론 어려워요. 유로파도 지금 승점 1점이거든. 1점이고 이게 그 1점이 샤크타르하고 비교가지고 나왔던 결과입니다. 근데 객관적인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 상대성을 좀 보면 네알하고 이 라이프하고 요 대전 속의 어떤 내용만큼은 셀틱이 좋았어요. 결과 유무를 떠나서 내용이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의 팀이고 셀틱은 샤크타르는 디펜스 범위를 보여주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디펜스 범위가 좋아요. 일단 샤크타르가 그렇게 결코 나쁘지가 않다. 직전에 네알도 진짜 잡을 뻔 하다가 극장골 먹혀하고 1대1 묶었죠. 그러니까 디펜스 범위가 좋아요. 그 라이프지전도 4대1로 이겼잖아. 샤크타르가. 지금 승점 5점인데요. 분명히 얘네들은 다음 토너먼트 진출의 어떤 기대치가 높고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샤크타르 입장에서 라이프치히가 지기를 바라야 돼요. 그런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 되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서는 유로파가 유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제 요 매치업은 두 팀 맞대결은 무승부였고 그 속의 내용은 분명히 셀틱이 우세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셀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그에서도 그렇고 얘네들이 잘하는 축구 못하는 축구가 딱 극명하게 보이는 팀이에요. 이 아들은 지그 동네에서는 막 그냥 가지고 논다가 전부 대승 나오고 전부 압도하는 경기. 그러니까 얘네가 디펜스 두고 경기하는 경기가 거의 없어. 이 축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없다고. 맨날 리그에서 지그 동네에서는 맨날 씨발 가두리 치고 맨날 이기는데 유럽 대항전 나가가지고는 지금 팀의 성향 자체가 공격의 성향인데 솔직히 근데 그 성향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네알전도 수치적으로 좋았어. 만만치 않았어. 그리고 라이프치히전도 마찬가지야. 근데 힘의 차이 수치 대비 골 안 나오고 상대에게 디펜스 그러니까 박음 속에 디펜스가 안 되는 게야. 근데 이 말도 틀려. 이거는 유럽 대항전. 근데 리그에서는 박음 속에 디펜스가 돼. 왜? 상대의 공격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 자, 어쨌든 요 경기 셀틱이 잘 봤거든. 씨발, 그거 잘 박아. 막 샤크타르가 디펜스 범위를 좀 더 훌륭하게 생각해서 좀 샤크타르가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셀틱도 있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 조 3위의 어떤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경기가 셀틱이 라이프 거예요. 라이프. 그래서 몹시 어렵다. 라이프 맞지? 레알이네, 셀틱은. 자, 어쨌든 요 경기는, 근데 이건 주력으로 갖고 가기 힘들고, 좀 더 풀앤으로 지지 않는 경기, 요 내용을 좀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더의 뉘앙스가 좀 있다. 그리고 셀틱은 잘 박아. 일단, 일본 삼총사, 와, 나쁘지 않아요. 후라시하고, 어쨌든 마에다하고, 후라시는 팀 내 1위야. 후라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전반기에 빗셀에서 활약도가 굉장히 좋았잖아. 그러니까 후반기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후라시, 마에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미들의 네오. 이 친구도 나쁘지 않다. 일본 삼총사. 어쨌든 우전도가 높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요 경기
좀 그런 내용. 근데 패스 구간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라이프하고 레알이다. 자, 라이프하고 레알이다. 자, 라이프하고 레알인데, 자, 라이프 어때? 라이프 어때? 라이프 기복 심하죠? 그리고 이 경기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 2위이기도 한데, 참, 이 경기. 일단은 뭐 남은 일정에서도 좀 유리한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뭐 순위 싸움하고는 샤크타르하고 마지막 게임을 치릅니다. 더군다나 또 원정이 있고 홈콜에서는 4대1로 졌잖아. 자, 라이프치히가 보면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좀 심해. 그리고 레알은 일단은 여유가 있습니다. 거의 뭐 조일이가 학정까지는 아니지만 한 8분 연승, 9분 연승까지 넘긴 상태고, 그러니까 누수자가 좀 발생했어요. 이거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 반면로 라이프치히는 애들 뭐 올모까지 다 들어왔대. 거의 완전체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반면에 레아는 뭐 벤자마하고 안 보이더만. 그 다음에 뭐 모드리치도 좀 경미한 부상. 그 다음에 발베르데도 일단은 경미한 부상. 이 내용이더라고. 물론 대체 가능한 범위는 보여줍니다. 충분히. 그리고 앞서 언제였죠? 샤크타르 원정에서도 사실 이 경기에서는 또 다른 이 완전체의 모습보다는 좀 노테이션을 좀 살짝 좀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 일단 다음 일정이 지로나 홈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비는 일단은 짱짱한 걸로 보이고, 일단 라이프가 일단은 좋은 게 완전체라는 거. 어쨌든 팀의 기준이 되는 거 응쿠쿠잖아. 그러니까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는 골에 이제 첫 골 넣었다. 그 다음에 포르스베일라하고 도미니크, 그 다음에 뭐 라움이라든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 올모까지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체의 느낌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미들에서도 캄폴이나 이런 친구들 이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체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는 있습니다. 승점 1점은 차기가야 돼. 그래갖고 최종전에 샤크타르전에 조 2위가 되느냐, 씨발 유로파로 떨어지나, 이 내용이 만들지 않을까,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레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벤자마가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그 다음에 발베르데까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자르가 앞에 또 투입됐더라고. 오늘 또 아자르가 중용 받을 가능성은 높고, 또 호드리구가 좀 가짜 9번의 역할. 어쨌든 이 벤자메의 자리에 호드리구가 아마 쓸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미들은 뭐 모드리치 없으니 뭐 크로스나, 그죠? 뭐 그 다음에 카마빈가나, 그죠? 그 다음에 추아메니 뭐 요렇게 좀 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수비는 거의 완전체다. 여기도 뭐 누디가하고 알라바 막 중심 잡아주고 뭐 이거 그자예요. 좋지. 자, 어쨌든 요 경기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정황상 무라는 수치보다는 승패가 갈릴 확률은 좀 더 있다. 그리고 레알이 내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레알이 무식하게 박는 팀이 아니다. 진짜 안첼로티는 유연하게 경기합니다. 니드하면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해요. 거기서 한 골 더 박으려고 더 막 존나게 수치를 올리고 이런 팀이 아니야. 그 니드하면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해요. 혹여나 상대에게 선취골 뺏기거나 혹은 뭐 이겨야 될 팀한테 뭐 80분, 60분, 70분 되도록 골이 안 나고 못 가고 있을 때나 이럴 때나 막 수치 올리고 막 이렇게 박아대서 그렇지. 니드 하게 되면 그냥 좀 유연하게 경기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상대가 좀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뭐 수비 라인 자체가 라인이 올라오다 보니까 뒷공간은 더 열리고, 그런 과정 속에 또 추가골이 나오고 또 추가골이 대승으로 가는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맨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맨시 같은 경우는 씨바가 한 골 더 박으려고 존나게 박아대는 팀이고, 레알은 그런 팀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경기 일단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지지는 않겠다.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기복이 많긴 한데 애나 강팀 상대로가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거의 뭐 라이프치히도
막 그냥 상대 만만히 봐갖고 앞에 아쿠스도 봐봐라. 역습에 다 따이쁘고 3대1로 지고 있다가 끝무렵 한 종료 2분 남기고 막 두 골 근가에 2점슛 날려갖고 안 이기더나. 안 비기더나. 그죠? 어쨌든 요 경기는 좀 그런 내용을 좀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돌문하고 맨시다. 자, 돌문하고 맨시고, 자, 이 두 팀도 거의 맨시 같은 경우도 거의 다음 토너먼트의 진출이 거의 확정이고, 그 다음에 돌문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조건이에요. 돌문도 유리한 조건이고, 승점 지금 7점인데 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어쨌든 이 경기, 참, 그냥 순위 싸움 아닐까. 순위 싸움 아닐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경기에도 홀란드를 좀 시기에 뒀어요. 시기에 뒀습니다.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2대1이었거든. 제법 돌문이 잘 싸웠어요. 솔직하게. 잘 싸웠지만 2대1 스코어였고, 어쨌든 결과를 이겼던 쪽은 분명히 맨시였다. 자, 맨시도 뭐 노테이션 돌려도 아까 레알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뭔 차이가 있겠노? 뭔 차이가 있겠나? 필포든이 주력이든, 금마가 빠지든, 잭 글리시가 주력이든 아니든, 둘이 뭔 차이가 있노? 안 그럴라? 그래서 오늘 물론 홀란드가 이고 없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방에서의 어떤 묵직함, 결정력, 이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라인업은 케빈 데브라이너, 앞에 경기도 나왔어요. 코펜하겐전에. 요 자리에 없어도 긴도관도 있고, 어쨌든 노드리는 일단 고정으로 꼽혀 있을 겁니다. 홀딩의 역할은 분명히 노드리가 항상 해주더라고. 수비 범위도 일단 존스 톰슨이 돌아왔다는 거. 아케도 있고, 아칸지도 있고, 요번에 영입도 아칸지. 그러니까 여기도 서브 멤버들이 주력이 나오든 안 나오든, 라포르테는 일단은 좀 빠져있어요. 디아스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좌우에는 어쨌든 이 카일 워커가 없긴 한데, 칸셀로 하고, 여기도, 입맛대로 다 짜죠. 맨시도. 그리고 여기도 노테이션 범위 준이 많이 큰 의미 없고, 그 어떤 경기력의 차이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홀란드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리고 돌문은, 돌문도 진짜 뎁스가 진짜 이어나가 가능하잖아. 누가 나와도 입맛대로 다 있어. 그냥 미들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 기준이 되는 애가 벨링엄이다. 벨링엄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기준이 되고 꼽혀있고, 로이스는 일단 좀 빠져있죠. 다우드도 좀 빠져있고. 그 말고는 누수가, 말레가 없구나. 말레가 오늘 보니까 또 말레가 없더라고. 말레도 작년에 돌문에 와갖고 주력의 어떤 역할이 됐는데, 올해는 좀 서브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레이나가 오랜만에 나왔고, 레이나가 골을 넣었더라고. 전방에는 어쨌든, 유슈파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유슈파, 아데예미, 그 다음에 모데스테, 그 다음에 블란트, 공미 자리였던 블란트나. 그러니까 입맛대로 다 있어, 여기도. 그리고 돌문이 기복이 심해요. 라이프치하고 똑같아. 기복 심하다. 잘할 때는 존나 잘하고, 이제. 기복 있을 때는 어이없게 짚고, 이제. 수치도 안 나와. 결과도 완전히 대패. 이런 경기를 좀 보여줘요. 오늘 어쨌든 맨 시즌, 일단 맨시 쪽으로 봐야지. 아무리 좀 돌문을 좋게 생각해도 솔직히 불안하다. 돌문을 좀 디비볼까 이 생각. 그리고 상대 원정에서도 제법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결론은 그래도 좀 맨시가 좀 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근데 다만 핸스기냐 햄무냐 이 여부는 모르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파리하고 마카비인데 이거 빼자. 이거 일단은 앞에 홈콜에서도 마카비 결코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 기준으로 볼게요. 원정 기준으로. 홈콜에서는 확실히 영향은 좋아요. 그 마카비가 벤피카 원정이 첫 1라운드였거든. 그 2대0으로 졌는데 그 내용이 가두리 당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파리도 보면 근데 마카비가 좀 공격적 성향의 팀인 것 같아. 그냥 겁 없이 덤비는 팀. 실적으로 앞선 이 두 팀 맞대결에서도 선취골이 먼저 나왔던 쪽은 마카비고 그걸 기어코 역전으로 돌렸던 게
PSG다. 그러니까 디펜스 범위는 좀 별로예요, 마카비가. 근데 확실히 좀 박는다. 근데 박으면 뭐하노? 박으면 박을수록 PSG는 땡큐지. 땡큐지. 자, 일단은 PSG는 일단 누수 여부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기사된 부분들 보면 선수 간의 어떤 좀 마찰도 있고 뭐 이런 뭐 분위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경쟁력은 그리고 좀 파리가 보면 뎁스에 많이 빠져나갔잖아, 그지? 좀 아들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 어쨌든 요 경기 패스 1.30 씨발 이거 족판다고 안 가야지. 안 가야지. 안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벤피카하고 유벤투스다. 벤피카하고 유벤투스. 벤피카하고 유벤투스다. 자, 벤피카 어때? 좋지. 일단은 선수들이 다 폼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라모스하고 그 다음에 이 공칼베스는 올해 좀 부진하고 작년에는 좀 좋았거든. 그리고 레렌스 아야스에 뛰었던 브라질 출신이죠. 사실 좀 큰 유망주였고 안토니보다 더 영향은 좀 더 좋았습니다. 일찍이 좀 B클럽하고 좀 많이 연결됐는데 거기서 좀 부침이 있었고 벤피카로 와가지고도 역시 퍼포먼스는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전방이 묵직해. 라모스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거든. 그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바이글하고 떠날 애들 좀 많이 떠났잖아. 그죠? 떠났는데도 어쨌든 좋다. 그 다음에 또 오늘이 아니고 PSG에서 이제 영입한 이 드락슬러가 오늘 좀 못 나올 것 같아. 앞에 경기는 또 투입돼가고 골을 넣었더라고. 드락슬러도 진짜 잘했어. 파리에서 사실 좀 뎁스가 워낙 두터우니까 기회를 못 받아서 그렇지. 독일 국대도 못 뽑히고 있잖아. 어쨌든 드락슬러 일단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 마리오 옛날에 뭐 인터밀란에 있었잖아. 그죠? 요번에 포르투갈 국대로 뽑혔나 몰라. 어쨌든 뭐 팀의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요. 이 얘기 먼저 하자. 두 팀 맞대결이 어떻게 됐노? 벤피카가 이겼지. 버텨갖고 이겼습니까? 원정에서. 압도하고 수치도 높았고 그러니까 내용도 이기고 결과도 이겼던 벤피카였다. 그것도 원정에서. 유벤투스 뭘 해보지를 못했어요. 유벤투스가 경기력이 쌉쓰레기야. 내용이 안 나온다. 내용이. 자, 일단은 분명히 안정감은 분명히 벤피카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파리하고 이무가 있죠. 이 속이었던 내용도 결코 안 빌렸다. 그 파리하고 두 번 다 어땠어? 못 갔잖아. 그지? 자, 어쨌든 유벤투스 지금 현 시점에 보니까 누가 없더라. 디마리아 일단은 좀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파레데스가 일단은 뭐 파리에서 이적해와가지고 파레데스도 지금 없어. 그 전방에도 일단 뭐 블라고비치하고 아마 또 이 밀리카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코스티치하고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누구 루카텔리나 미들에서는 루카텔리하고 또 누구 저 맥켄리하고 요래 나올 거예요. 라비오하고 이게 다야 진짜. 그 다음에 이 또 토르노에서 이적한 브라질 국대 있죠. 브레모 요번에 영입됐는데 이 친구도 좀 빠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다 늙은 거죠. 뭐 키엘리는 미국으로 떠났죠. 보누치는 아직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데리트도 떠나고 데리트가 떠나는 바람에 이제 브레모를 데리고 왔는데 브레모가 일단은 부상으로 못 나와요. 자, 어쨌든 요 경기 분명히 홈콜의 강점을 좀 더 돋보였던 경기였고 그리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도했던 경기를 했던 벤피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헨싱이냐 햄무냐 이 여부는 모르겠다. 바로 보내줍니다. 알겠죠?